더 골 원 30주년 기념 개정판 번역본 30년 동안 세상을 바꾼 바로 그 책. 더 골 이렇게 생긴 책. 주어진 목표가 아닌 스스로 만들어낸 목표의 위력. 테크놀로지 시대에도 여전히 유용한 경영 지침서. 이토록 장엄하고 화려한 문명을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우리 뇌 안에 명확하게 목표를 수립하는 전두엽과 목표에 다가갈수록 기쁨을 느끼는 보상 중추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규모 집단 협력을 이끌어내는 사회성 영역이 함께 존재했기 때문이다.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상호 협력함으로써 결국 호모사피엔스는 다른 동물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사회, 국가, 그리고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 알파고는 어떻게 우리 시대 최고의 명인 이세돌을 이길 수 있었을까? 지난 수십 년간 인간이 둔 바둑의 기보 40만 장을 분석해 바둑판 위에서 이기는 패턴을 파악하고 매 순간 승률 계산을 했다. 또 버전이 다른 알파고끼리 바둑 대국을 3천만 번 이상 수행하면서 이기는 패턴을 만들어내기 위해 각 수마다 승률 계산을 반복했다. 이렇듯 자연지능이든 인공지능이든 지능을 가진 개체는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자신을 구성하는 모든 유기적인 요소들이 목표를 향해 기능하도록 만든다. 이때 생길 수 있는 현실적 한계와 환경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생존 기계인 우리는 지능이라는 것을 발달시켜 왔다. 위대한 지적 성취의 대부분은 우리가 목표를 잊지 않고 돌진한 결과물이다. 테크놀로지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질문, 당신의 목표는 무엇인가? 경영서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엘리 골드렛의 더골은 기업을 경영하고 공장을 운영할 때 평범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인 기업의 목표에 대해 우리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이것이 지난 35년간 이 책을 모두가 읽어야 할 고전으로 만들어 놓은 힘이다. 2019년을 지나는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다. 공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과 작업 과정을 사물 인터넷을 통해 고스란히 데이터화하고 이렇게 디지털 트윈이 만들어지면 이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며 이전에 제공하지 않았던 서비스와 혜택을 고객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른바 스마트 공장이 제조업의 혁신을 만들어낼 거라는 기대가 팽배하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스마트 기술은 그저 도구일 뿐 스마트 공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질적인 질문, 단 하나의 제대로 된 질문에 답해야 한다. 이 공장의 목표는 무엇인가? 당신이 만든 제품이 고객에게 제공하려는 목표는 무엇인가? 결국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하는 기업은 살아남고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기업은 테크놀로지가 발전한다고 해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이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한 기업에는 자연스레 그 다음 질문의 꼬리에 꼬리를 물며 기다리고 있다.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제약 요인은 무엇인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의 실타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제약 요인을 찾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자는 600페이지에 가까운 이 흥미로운 소설을 통해 집요하게 추적한다. 아무리 기술이 유행처럼 바뀌어도 결국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 결국은 경영인 것이다. 이 책의 매력은 신입사원부터 기업의 총수까지 우리 모두에게 경영자의 마음을 심어준다는 데 있다. 내가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무렵은 15년 전으로 과학자인 나에게도 이 책은 경영자의 마음을 심어주었으니 놀랍고도 유익한 책이라 할 수 있다. 목표의식의 공유와 공감.
실제로 기업이 목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제약 요인들을 제거하면서 효율을 증대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 과정을 공유해야 한다. 저자 엘리 골드렛이 강조한 것도 바로 이 점이다. 기업의 리더와 경영자만이 목표에 천착한다면 성공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이 책의 미덕은 경영의 정수를 경영서답지 않게 아주 흥미로운 추리소설로 보여줌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공감을 이끌어낸다는 점이다. 우리 회사에 잠입해 효율을 떨어뜨리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엑스맨 같은 제약 요인을 찾아내는 과정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추리소설의 언어로 서술하고 있어 고개를 끄덕이며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도달하게 만든다. 인간의 뇌처럼 생존과 짝짓기라는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기관은 모든 신경세포들이 이를 위해 유기적으로 기능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업이라는 하나의 유기체도 모든 직원들이 회사의 목표를 이해하고 제약 요인을 찾는 과정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 그래서 이 책은 지난 35년간 개정판을 거듭 출간하면서 공감의 언어로 계속 다듬어져 왔다. 기업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이다. 물리학을 전공했던 엘리 골드렛은 공장을 하나의 거대한 기계 장치로 파악했다. 목표를 향해 정교한 톱니바퀴가 오차없이 작동하는 아름다운 기계 말이다. 제약 요인들만 제거한다면 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마치 지렛대로 지구를 들어 올리는 것처럼 예측 가능한 과정이라 믿었다. 이것만 명확히 할 수 있다면 물리학자들과 산업공학자들이 만들어낸 최적화 이론들을 고스란히 공장에 적용할 수 있으니 더없이 효율적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2011년 세상을 떠난 그는 지난 10년간 세상이 얼마나 복잡해졌는지 그리고 이제는 제조업 공장의 과정을 스마트 테크놀로지를 통해 정교하게 추적할 정도로 세상이 발전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했다. 이제 공장은 더 나아가서 기업은 거대한 톱니바퀴 속 기계 장치가 아니라 스스로 목표를 향해 자기 조직화하는 생명체로 간주해야 한다. 몸의 각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생존이라는 목표를 이루어내는 것처럼 공장도 이제는 목표의식을 공유하며 유기적이면서 효율적인 자기 조직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스스로 만들어낸 목표, 강력한 성장의 도구, 역설적이게도 엘리 골드렛이 그토록 강조했던 상식과도 같은 목표의식과 그것을 소설의 언어로 공감하게 만들었던 접근법은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는 복잡한 수식의 기술서와 함께 이 책을 다시금 들여다보며 공장이나 기업의 목표를 정확하게 정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평생 세상이 던져준 문제만 풀어도 대한민국 사회에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목표를 명확하게 정의하라는 엘리 골드렛의 주문은 그가 그토록 걱정한 대로 우리를 더욱 강력한 성장으로 이끌 것이다. 업의 본질이 무엇인가? 당신의 목표는 무엇인가를 따져 묻는 이 책은 테크놀로지의 혁신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경영의 본질을 되새기게 만드는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일막 공장 폐쇄 명령을 받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걸까? 인생은 다음 두 가지로 성립된다.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와 할 수 있지만 하고 싶지 않다. 괴테.
오전 7시 30분. 나는 평소보다 이른 시각에 공장 정문으로 들어섰다. 공장은 오늘도 어김없이 느린 기계음과 함께 무기력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무심코 공장 안을 둘러보던 나의 뇌리에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낯익은 진홍색 벤츠가 공장 사무실 옆 내가 주로 쓰는 주차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젠장, 빌 피치가 온 모양이로군. 주차장이 텅 빈 이 이른 시각에 방문객용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주차 공간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주차하는 인물은 빌 피치밖에 없다. 빌은 항상 이런 식으로 내게 불만을 표시했다. 빌의 주차 시위는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는 가장 손쉬운 수단이다. 대체 오늘은 또 무슨 일일까? 그래, 좋다. 그는 사업본부장이고 나는 일개 공장장일 뿐이니 내가 양보할 수밖에. 나는 회계부장용이라고 명시된 자리에 차를 댔다. 나란히 주차된 벤츠와 내 차 마스다는 절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의기양양하게 자리를 꿰차고 있는 넘버원 벤츠는 빌 피치 본부장의 것이 틀림없다. 넘버원이라는 번호판은 빌에게 딱 맞는 말이다. 넘버원이 되고자 하는 빌 피치의 야망을 우리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최고 경영자가 되기를 꿈꾼다. 나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유감스럽게도 나에게는 정상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러나 빌 피치는 다르다. 그에게는 야망이 있고 확실한 수단도 있다. 나는 별 도리 없이 사무실로 향했다.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대체 무슨 일인 거야? 그의 등장에 따른 압박감은 오늘 아침에 처리해야 할 일거리에 대한 의욕마저 앗아가 버렸다. 하루 만에 처리하기에는 벅찬 그 일감 때문에 아침 일찍 출근했건만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 같은 예감이 온몸을 타고 내렸다. 사무실 문을 막 열려는 순간 누군가가 나를 불러 세웠다. 로고 공장장님. 공장 연문이 벌컥 열리며 직원 넷이 달려나왔다. 그들은 작업주임 댐프시와 노조 간부 마르티네즈, 시간급 임시직원, 그리고 현장 감독 레이였다. 네 사람 모두 앞다투어 입을 열기 시작했다. 댐프시는 뭔가 일이 터진 것 같다고 하고 마르티네즈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곧 파업이 일어날 거라고 소리쳤다. 차별 운운하는 임시직원의 투덜거림 사이로 부품 부족 상황을 열거하며 작업 지연 사태를 설명하는 레이의 목소리가 비집고 들어왔다. 나는 그들의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퀭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나를 향해 그들은 쉴 새 없이 자신들의 말만 찌꺼려댔다. 젠장, 도대체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아직 난 모닝커피 한 잔도 못 마셨다고. 아무튼 무슨 일이 터지긴 한 모양이군. 나는 우선 그들을 진정시킨 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문제의 발단은 고객 주문번호 41427이었다. 무슨 영문에서인지 1시간 반 전에 출근한 빌피치 본부장이 41427의 진행 상황을 체크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41427에 관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에 격분한 빌 피치는 그 즉시 공장 직원 모두에게 41427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도록 지시했다. 곧 41427이 대규모 주문인데도 작업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래서 어떻다는 말이지? 이 공장 제품의 대부분이 납품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닌가? 실제로 이 공장에서는 모든 것이 지연되고 있었다. 물론 규칙은 있다. 우선 주문을 받으면 4단계로 우선순위를 심사한 뒤 생산에 돌입한다. 보통과 긴급과 초긴급, 즉시작업 요함. 작업자의 판단에 따라 정해진 등급이었으나 모든 작업이 납품일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급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빌 피치는 주문번호 41427이 아직 출하 준비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는 펄펄 뛰기 시작했다. 그는 공장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호통을 쳤고
작업 주임 댐프시에게 당장 작업 지시를 내리라며 으르렁거렸다. 빌의 기세에 기가 눌린 작업자들은 우왕좌왕하며 필요한 부품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았다. 마침내 주문번호 41427은 조립 라인 앞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바로 작업에 들어갈 수는 없었다. 중간 부품 하나가 빠진 것이다. 중간 부품이 없으므로 조립할 수 없는 것은 당연했다. 물론 조립하지 않은 제품은 선적은커녕 출하할 수도 없다. 쩔쩔매던 직원들이 부품을 찾느라 30여 분을 씨름했다. 중간 조립 부품은 가공 공정을 거치기 위해 수치 제어기 앞에 쌓여 있었고 그 사이 조립 라인에서는 즉시 작업 요함 등급의 다른 주문을 조립하고 있었다. 문제가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빌 피치 본부장이 작업자와 팽팽히 맞서면서부터였다. 보고를 받은 본부장은 레이에게 작업대에서 돌아가고 있는 즉시작업 요함 등급 주문의 생산을 중단하고 41427을 조립 라인에 올리라고 지시했다. 빌은 다른 제품 생산에는 털끝만큼도 관심이 없었다. 그의 관심사는 오로지 41427 제품이 완성되어 공장 문을 나서는 것이었다. 레이는 작업 주임 댐프시와 숙련된 기계공을 불러들여 다른 주문은 무시하고 즉시 주문번호 41427에 필요한 부품을 생산하라고 명령했다. 숙련공은 어이가 없다는 듯 레이 댐프시 빌피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조립 라인 위를 돌아가고 있던 즉시 작업 요함 주문은 1시간 반 전부터 하던 작업을 준비를 끝내고 이제 막 부품 생산을 시작하려는 참이었다. 마침내 숙련공의 입에서 험악한 소리가 튀어나왔다. 모두들 제정신이야? 이건 미친 짓이야. 나는 새벽 5시 30분부터 이 작업을 하려고 조수랑 같이 조립 라인에서 준비하고 있었다고. 근데 이제 와서 모두 원점으로 돌리라고? 이런 빌어먹을. 이에 빌 피치는 싸늘한 웃음과 함께 당장 작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숙련공을 해고해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다시 몇 마리 언쟁이 오간 뒤 숙련공은 그만두겠다고 맞섰다.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노조 간부 마르티네즈까지 합세하자 문제는 제품 생산에서 노사 문제로까지 확대되었다. 모두들 그야말로 제정신이 아니었다. 숙련공의 퇴장과 더불어 노조 간부와 작업반장 휘하의 모든 기술자들이 격분했고 아무도 일을 하려 들지 않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나는 지금 성난 황소 같은 이들 네 사람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일의 순서를 정했다.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빌을 만나야 했지만 우선은 이들의 감정부터 수습해야 했다. 나는 댐프시에게 물었다. 그럼 빌 피치 본부장은 지금 어디에 계시죠? 공장장님 사무실이에요. 좋습니다. 본부장님께 가서 제가 곧 찾아뵙겠다고 말씀 좀 전해주시겠어요? 댐프시는 황급히 내 사무실 쪽으로 사라졌다. 나는 마르티네즈와 시간급 임시직원으로 착각했던 숙련공을 향해 몸을 돌렸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한 어떤 해고 조치나 대기 발령도 없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 오늘 일은 모두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내 설득에 마르티네스는 처음에는 그리 신통치 않은 반응을 보였으나 숙련공이 빌피치로부터 공식 사과를 들어야겠다고 대꾸하자 이내 기세등등하게 노조 탄압을 운운했다. 하지만 나는 노사 문제까지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 마르티네즈 역시 파업을 선언할 권한이 없었고 잠시 고심한 끝에 나는 만일 노조가 이번 일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 상황이 파업으로까지 확대된다면 오늘 오후에 지역 노조 위원장 마이크 오도넬과 협의해서 파업에 관한 정당한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했다. 어찌되었든 오도넬에게 승인을 받기 전에는 어떤 행동도 더 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마르티네즈는 결국 내 말을 수긍했다. 그는 숙련공과 함께 공장으로 돌아갔다. 한 차례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 나는 레이와 다음 작업을 상의했다. 그럼 다음 작업 지시를 내리도록 합시다. 예. 하지만
어떤 작업부터 들어가야 될지 판단이 서지 않는데요. 지금 우리가 준비해 놓은 작업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빌피치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작업을 해야 하는 건지. 빌피치 본부장님이 지시한 일을 하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본부장님의 지시대로 작업을 진행하면 다른 작업을 준비하는데 들이는 시간은 전부 버리는 셈이 됩니다. 그렇더라도 그냥 그렇게 합시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직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이 직접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어떤 긴급 사태가 발생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전 단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옳은지 확실히 해두고 싶을 뿐입니다. 나는 그의 기분을 조금 풀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레이씨 말처럼 시간 낭비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어쩌겠습니까? 본부장님 지신 걸. 자, 이제 불쾌한 감정은 날려버리고 최대한 빨리 부품을 가공하도록 합시다. 예. 막 사무실 쪽으로 발길을 옮기려는 나에게 안색이 창백해진 댐프시가 다가와 한마디 건넸다. 말씀 잘 나누어 보세요, 공장장님. 되도록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는 듯 그는 고개를 흔들며 공장 안으로 황급히 사라졌다. 사무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나는 일단 기선 제압을 하기 위해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다. 빌피치 본부장은 내 책상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내가 서류 가방을 내려놓자 그는 당장 잡아먹을 듯한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본부장님, 무슨 일이시죠? 할 얘기가 있으니 우선 자리에 앉게. 그러고 싶지만 본부장님께서 제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빌피치의 얼굴이 굳어졌다. 제길, 내가 말실수를 한 모양이군. 또 말꼬리 잡히겠어? 내가 왜 이른 시각에 자네 사무실에 와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 나는 자네를 이 엉망진창 상황에서 구해주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글쎄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직원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본부장님은 저희 공장의 노사 관계를 악화시키기 위해 오신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만 빌피치는 내 눈을 똑바로 응시하면서 차갑게 내뱉었다. 단언컨대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자네는 노사 문제는커녕 영원히 집에서 편히 쉬게 될 거야. 본부장님, 저는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게 아닙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41427 주문에 대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까? 잠시 심호흡을 하던 필피치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밤 10시경 유니코의 가장 중요한 고객인 버키 번사이드 사장의 느닷없는 항의 전화와 함께 시작되었다. 버키 사장은 주문번호 41427이 납품일을 7주나 넘기고 있다는 사실에 노발대발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버키 사장의 일정 연설은 거의 1시간이 넘게 계속되었고 빌피치는 대꾸할 여력도 없이 묵묵히 그의 화를 견뎌야 했다. 버키 사장에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사실 그의 회사에서는 이번 일을 우리 회사의 경쟁사 쪽으로 발주하기로 했는데 그가 직접 나서서 우리 공장으로 일을 돌렸던 것이다. 게다가 버키 사장이 자신의 고객들 몇 명과 식사를 같이 하던 중 납품일 문제가 화제로 떠오르자 일방적으로 공격당하기까지 했다니 상황은 더욱 꼬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버키 사장은 막무가내로 빌피치를 다그쳤고 빌은 자신이 직접 나서서 그 문제를 처리하겠노라고 약속한 뒤에야 전화를 끊을 수 있었다. 이제 좀 알겠나? 난 버키 사장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내로 그 주문을 완성해 주겠다고 약속했고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쪽 과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안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특별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본부장님, 오늘 본부장님께서 직원들에게 하신 일은 너무 지나쳤습니다. 직원들도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들 회사 내부의 방침대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앞뒤 설명도 없이 일의 순서를 뒤바꾸신 것은 저도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본부장님이 직접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본부장님에게 화해를 신청했다. 빌피치는 자신의 회색 머리칼을 쓸어넘기며 한동안 나를 응시했다. 이복의 로고 공장장, 자네 도대체 어젯밤에 어디에 있었나? 내가 자네랑 이 사태를 상의하려고 몇 번이나 전화했는지 아나? 나는 빌의 시선을 피해 속으로 대꾸했다. 본부장, 나한테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다고. 내 머릿속으로 지난밤에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그 시각 나는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그 와중에 전화가 2통이나 걸려왔지만 집안일에 무관심한 나를 다그치는 아내와 언쟁을 벌이던 중이라 전화를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 3번째 전화가 울릴 즈음에는 아내와 화해를 시도하고 있었다. 난 결국 옹색한 변명으로 빌의 추궁을 빠져나갔다. 부부 동반 모임이 있어서 밤늦게 들어갔습니다. 빌피치는 한심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납품일 지연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 자네 공장장 아닌가? 근데 왜 아직도 공장의 내부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 납품일은 매번 늦어지고 말이야. 그리고 도대체 고객의 불평불만은 왜 다 나한테 돌아오나? 난 이 넌덜머리 나는 크레임이 지긋지긋하다고. 나는 어이가 없었다. 어째서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단 말인가? 나는 뻔뻔스러운 빌피치를 향해 일침을 가했다. 본부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3달 전에 주문량이 20% 줄었다는 이유로 2차 인원 감축을 단행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직권으로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인원으로 납품일을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납품일을 맞추고 빌피치는 재빨리 특유의 비아냥거림으로 내 말문을 막았다. 알렉스 로고 공장장, 이리저리 핑계댈 시간에 그 제품 빨리 완성하는 게 자네한테 유리할 텐데 그렇다면 필요한 인원을 배치해 주십시오. 빌은 거의 협박에 가까운 목소리로 응수했다. 작업 인원은 지금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제발 머리를 좀 써. 자네는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지를 못해. 봐봐. 공장 곳곳에서 놀고 먹는 인원이 넘쳐나고 있어. 자네가 공장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충원을 못해줘. 내 말 명심하게. 빌의 말도 안 되는 협박에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그는 손을 내저으며 말문을 막아버렸다. 빌어먹을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사표라도 내라는 거야 뭐야. 빌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사무실 밖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되돌렸다. 어이, 로고 공장장 좀 앉아보게. 빌피치는 거드름을 피우며 내 자리에 다시 앉았다. 앉지도 못하고 줄곧 서서 당하고 있던 나는 접대용 의자에 걸터 앉았다. 로고 공장장, 이 문제를 두고 자네랑 나랑 논쟁을 해봤자 무슨 소용인가? 지난번 자네가 올린 업무 보고서와 지난 몇 달 동안의 작업 성과가 지금 상황을 너무도 잘 대변해 준다고 보는데 아닌가? 네, 본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문제는 버키 사장의 주문이. 빌피치는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내 말을 가로챘다. 젠장, 자네는 아직도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군. 사태를 좀 정확히 파악하게. 버키 사장의 주문이 문제가 아니야. 이봐, 알렉스 로고 공장장, 잘 듣게. 41427 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야. 지금 이 공장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내가 제품 납품일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나? 자네 눈에는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으로 보여? 빌은 말을 멈추고 섬뜩한 노기를 품은 짙은 회색 눈동자로 나를 쏘아보았다. 사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이건 단순히 납품일 지연 문제가 아니라는 말일세. 난 자네하고 자네 부하 직원들한테 마지막 충고를 해주려고 왔다고. 빌은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잠시 숨을 고르는가 싶더니 갑자기 책상을 주먹으로 거칠게 내리쳤다. 마침내 빌은 내게 손가락질을 하며 굶주린 맹수처럼 경고했다. 알렉스 로고 공장장,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오늘 안에 41427 건을 마무리하라는 거네. 방법을 모른다면 내가 알려주지. 그래도 제품을 생산하지 못한다면 나는 결정을 내릴 거야. 자네를 해고하든지
공장을 폐쇄하든지. 알겠나? 본부장님, 잠깐만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어이, 난 지금 1분 1초의 여유도 없어. 빌은 으르렁거리며 나를 집어삼킬 듯이 노려보았다. 나는 자네의 하찮은 변명 따위를 들을 시간이 없어. 더 이상은 시간 낭비일 뿐이야.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성과야. 자네가 내 앞에 가져올 결과물 말이야. 제때 일을 마무리하고 출하해서 수익을 올리라 그 말이야. 네, 저도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알려줄까? 로고 공장장. 자네가 모르는 중요한 사실이 있네. 지금 우리 사업부는 창업 이래 최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사업부 중에 제일 적자가 크단 말일세. 지금 우리 사업부를 최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주범이 바로 자네가 책임자로 있는 이 공장이라 이 말이야. 갑자기 알 수 없는 피로감이 밀려왔다. 빌피치와 언쟁을 벌이는 동안 나는 조금씩 탈진해 가고 있었다. 나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공간이 없었다. 본부장님,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전 이곳에 온 지 겨우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 공장 상태가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사업부의 결정이 궁금한가? 그렇다면 솔직히 얘기해주지. 사업부는 공장 회생 가능성에 대한 시한을 3개월로 못 박았네. 3개월 안에 어떠한 변화도 없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내릴 거야. 만약 그 기간 내에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영위원회에 공장 폐쇄를 제안할 거야. 빌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대답이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예상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오늘 아침 뇌리를 스쳤던 불길한 예감이 그대로 맞아떨어진 것이다. 창밖에는 여느 때처럼 아침 교대조 직원들의 차가 속속 주차장을 메우고 있었다. 나는 멍한 시선으로 빌피치를 바라보았다. 이런 내 모습이 측은해 보였는지 빌피치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의 말을 했다. 로고 공장장, 물론 나도 자네가 최악의 상태에서 공장을 떠맡았다는 건 충분히 알고 있지만 내가 자네를 선택한 이유는 자네만이 이 공장의 적자를 흑자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아니 적어도 슬럼프에 빠진 공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인물이라고 확신했지. 그리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 하지만 자네가 여기서 계속 월급 받으면서 일하려면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라 이 말이야. 본부장님, 시간을 좀 더 주실 수는 없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나는 뭐 속이 편하겠나? 유감스럽게도 시간은 3개월밖에 없어. 사태가 더 악화된다면 그나마 3개월도 넘기기가 어려워. 빌피치는 할 말을 다 했다는 듯 시계를 쳐다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것으로 공장 회생에 관한 모든 논의는 끝이 난 것이다. 그는 나에게 엄청난 숙제를 떠넘기고는 의기양양하게 다음 먹잇감을 향해 출발했다. 지금 출발해도 첫 회의에는 못 들어갈 것 같아. 나는 그를 배웅하기 위해 후들거리는 다리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빌은 다시 한번 오늘의 일과를 확인했다. 아침에 공장 간부급 사원에게 단단히 일러두었으니 도움이 될 거야. 사하나 사이칠 거는 오늘 안에 잘 해결되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나는 창가에 서서 빌이 진홍색 벤츠를 몰고 사라져가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3개월. 내가 언제 창가를 떠나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는 온통 3개월이라는 시간만이 맴돌고 있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나는 책상에 앉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문득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려가서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이상 생각할 여력이 없었다. 나는 문 옆 선반에서 안전모와 보안경을 챙겨 서둘러 밖으로 나왔다.